일본 출장길에 맞은 폭우,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보다 더 뜨거웠던 그녀와의 하룻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털어놓을 이야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본 출장 썰인데요. 솔직히 이거 얘기하면 회사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쫄리는데, 근데 이제 회사 관두고 일본 살고 있어서 뭐 상관없죠. 한번 들어봐요. 작년 10월 갑자기 팀장이 김 과장, 내일부터 도쿄 지점 내려고 하는데 현장 조사 좀 다녀와, 이렇게 떡하니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마침 우리 회사가 일본 진출한다고 노래를 불러대서 아, 결국 내 차례가 왔구나 싶었죠. 대충 짐 챙겨 비행기 타고 도쿄에 도착했는데 이날 폭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은커녕 구름만 가득하고 진짜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제 렌트카 헤드라이트만 외롭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 맞으면서도 웃기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웃기죠. 호텔부터 잡으려고 예약 사이트를 죄다 뒤졌는데 어휴, 완전 절망. 도쿄 시내 어디든 다 만실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무슨 BTS랑 트와이스가 같은 날 콘서트 하는 날이라 한국인들이 다 도쿄에 몰려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개빡쳤죠. 폰 배터리 15% 남은 상태에서 정말 똥줄 타면서 지도 앱 켜고 주변 20km, 40km, 80km까지 범위 넓혀가며 숙소 찾았는데 겨우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총구석 온천마을의 낡은 료칸 하나 찾았어요. 전화해보니 다행히 방이 있다길래 바로 예약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구글맵 평점 3.2점짜리 허름한 료칸이었어요. 아, 여기서 자야 하나 이러면서 한숨 쉬고 있는데 렌트카에서 내려 현관문 열자마자 진짜 헉 소리 나올 정도로 미친 미모의 오카미상이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이렇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데 발음이 정말 네이티브급이어서 놀랐어요. 이런 시골 구석에 이런 여신님이? 거기다 한국어까지 완벽하게? 그날 밤부터 저는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이 오카미상 이름이 사쿠라였는데 그날 저녁 제공된 식사가 진짜 일반 료칸 수준을 넘어서는 정성이 담긴 요리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식사 중간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라면서 얼큰한 된장찌개를 내온 거예요. 한국식과 일본식이 절묘하게 섞인 맛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사쿠라 씨가 혹시 료칸 뒤편에 있는 비밀 온천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피곤했지만 뭔가 끌려서 네, 좋아요 라고 했죠. 잠깐밖에 비는 그쳤고 그녀와 함께 료칸 뒤편 작은 숲길을 걸으며 대화하는데 사쿠라 씨가 한국에서 유학했던 이야기,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비밀 온천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저녁 어스름이 내린 숲속에 자리 잡은 자연 그대로의 노천 온천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어느새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슬슬 온천 좀 하고 자볼까? 싶어서 유카타 입고 대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옷 벗고 수건만 들고 욕실 문을 열었는데 헐, 거기에 나체로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려는데 잠시만요, 김 과장님 하는 목소리, 그게 바로 사쿠라 씨였어요. 물에 반쯤 잠긴 그녀의 실루엣이 욕탕 위에 떠있는 수증기 사이로 보였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괜찮으시면 함께, 아니면 제가 나갈게요. 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몸은 얼어붙었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제 안에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리를 두고 들어갔죠. 그런데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사쿠라 씨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료칸 운영한 지 7년 됐지만 손님이랑 온천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김 과장님은 뭔가 달라요. 그날 밤 온천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가 일본인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이 낡은 료칸을 지키는 이야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느끼는 정체성 혼란, 여자로서의 외로움까지. 벌거벗은 몸만큼이나 벌거벗은 마음도 서로에게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온천에서 나와 각자 방으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계속 그녀의 모습, 목소리, 우리가 나눈 대화가 맴돌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사쿠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혹시 함께 술 한잔 하실래요? 그날 밤 우리는 료칸 다다미 방에서 사케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사쿠라 씨가 점점 제게 가까이 다가와 앉았고 무심코 손이 닿았다가 그러다 눈이 마주쳤는데 김 과장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쿠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이면 떠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쉬운지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았고 우리의 입술이 만났어요. 부드럽지만 뜨거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카타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입술을 댔고 그녀는 작은 소리를 내뱉었죠.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여기서 자세히 말하면 방송 나가겠죠?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진짜 그 밤은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달콤한 밤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도쿄로 일을 하러 가야 했지만 정신은 온통 사쿠라 씨에게 가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체 만나고 위치 확인하고 사무실 임대료 체크하고 그런데 계속 그녀 생각만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다시 료칸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는데 사쿠라 씨는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도 여기 묵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고 저는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또 온천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VIP 손님들이 체크인하면서 사쿠라 씨가 엄청 바빠졌어요. 그 VIP가 무슨 지역건설업체 사장님이라는데 사쿠라 씨를 보는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더군요. 괜히 질투심이 생겼죠. 그래도 늦은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사쿠라 씨가 제 방을 노크했어요. 이번엔 유카타 차림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들어오자마자 김 과장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젯밤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좋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진하게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달콤한 속삭임을 주고받았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와 향기, 귓가에서 들려오는 사쿠라 씨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서로 꼭 아는 채로 사쿠라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랑 새 인생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방금 뭐라고? 우리가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일 한국 돌아가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사쿠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2개월 동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 사쿠라 씨와 영상통화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런데 점점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여행지에서의 로맨스가 아니다. 진짜 사랑이다. 결국 저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 냈어요. 부모님은 발끈하셨고 친구들은 미쳤다고 말렸죠. 겨우 며칠 만난 여자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일본 취업 비자 준비하고 도쿄 지점 설립 자료를 가지고 우리 회사 경쟁사에 이직 제안을 했어요. 다행히 그쪽에서도 일본 진출에 관심 있어서 제 경험을 높게 쳐줬죠. 2개월 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사쿠라 씨의 료칸을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료칸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도 많고 로비도 리모델링 되어 있고 알고 보니 사쿠라 씨가 제가 떠난 후 료칸 리뉴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네요. 오늘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이 맞이해주더라고요. 객실은 별채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럭셔리 스위트룸 급의 별채였어요. 개인 노천 온천까지 있는. 깜짝 놀라서 있는데 마침내 사쿠라 씨가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엔 출장 아니고 완전 개인적인 방문이에요. 제가 말했죠. 실은 한국 회사 그만두고 도쿄 지점 차리러 왔어요. 여기서 새 삶 시작하려고요. 사쿠라 씨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가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별채의 개인 온천에서 서로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신체는 더욱 아름다웠고 우리의 스킨십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고 열정적인 밤하늘에 울려 퍼졌죠. 사케를 건네자 그녀가 거절했어요. 오늘은 안 마실게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고 김 과장님, 인연이라는 단어 알죠?
우리 만남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아기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그녀를 꽉 안아버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행복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일 양국을 오가며 새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사쿠라와 함께 료칸을 운영하면서 한일 퓨전 레스토랑도 오픈했어요. 그리고 곧 우리의 첫 아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 미친 타이밍에 운명적인 만남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혹시 출장 가서 호텔 없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어쩌면 그게 인생 최고의 복권을 긁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운명적인 만남도 응원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